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소녀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박기영입니다. 21년 차를 맞은 뮤지션이에요. 친할머니가 그런 어디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끌려간다더라. 일본군들한테 끌려가서 어딘가에 가서 일을, 그때는 이제 성노예를 몰랐겠죠. 모르고 워낙 소문이 팽배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조혼을 하셨어요. 그렇게 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제2차 세계대전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 그 일본군 위안부로 이제 일본군 그 성노예죠. 그때의 우리나라에서 그 성노예로 가게 된 소녀들은 나이가 대부분 10대였어요. 이 소녀들이 굉장히 어린 상태에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실은 어딘가로 취업을 하거나 돈을 벌러 가거나 가족을 위해서 내지는 뭐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그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자신의 처지를 얼마나 많이 비관하고 또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고향으로 가고 싶었을까. 자신의 운명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시점에 가장 초점을 뒀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왜 불려지는지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냥 앉혀서 뒤에서 막 총을 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가.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하루에 그 정말 수십 명에게 그런 몹쓸 짓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정신이 굉장히 혼미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을 잃거나 그 과정 중에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문이 너무나 쉬웠겠죠. 그런 상태에서 끊임없이 그 소녀들을 깨우는 get up, get up, get up, 일어나 일어나 going home, 우리는 집으로 가야 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간절한 마음에 대한 표현을 곡으로 노래로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이 곡을 통해서 질문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1인칭과 3인칭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나는 어느 곳에 있나? going home, 집으로 가고 싶어. 일어나. 가야 돼. 나를 반겨주리가 있을까? 이렇게 1인칭으로 계속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묻습니다. 정확하게. 그 옛날 꽃 같았던 너를 누가 이렇게 했나? 저는 그 이야기가 제가 이 곡을 통해서 가장 드러내고 싶고 가장 직접적으로 묻고 싶고 대답을 반드시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사의 귀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015년 12월 28일에 말도 안 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2016년 7월 28일에 화해치유재단이 설립이 되고 이제 재단이 해체가 됐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왜 그렇게들 좋게 덮으려고만 할까. 그동안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나 그런 곡들이 나왔지만 노래들도 왜 그런 어여쁜 말로 위로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성이잖아요. 딸을 키우는 엄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어요. 이 곡을 작업할 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엄마 마음을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저희 딸이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려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자, 엄마 조금 자. 엄마 그러다 쓰러져. 엄마는 네가 어른이 될 때까지 절대 쓰러지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강렬하게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인데 엄마로서
딸을 가진 여성으로서 그 소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처참했어요. 말미에는 많이 고통스러워서 막 가사 쓰면서 많이 울고 녹음하면서도 그랬지만 말미에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그래,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엔 고립될 거야, 일본은. 그렇지 않을까요? 60년 이상 걸렸잖아요. 그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데 주변에 얼마나 따가운 시선들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가부장적인 그런 그 짧은 유교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탄압받고, 그 여성들이 어떤 보호받지 못한, 그리고 여성은 어떤 인격이라기보다는 어떤 소유물로 생각했던 그런 역사 때문에 일어난 그런 많은 일들 중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정부 차원에서 정말 이제는 정말 조속히 할머니들이 이 땅을 떠나시기 이전에 그분들이 정말 마음 한켠 편안하게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결국 내 이 여성의 어떤 신념과 신조와 이런 것들을 내가 결국엔 지켜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하늘나라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역사는 좋은 것만 기술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사실대로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창피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계속 그런 식으로 대충 덮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가 징징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독일을 보세요. 얼마나 명쾌하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거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점을 일본 정부가 분명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정부와 정부끼리의 이야기라고 뭐 합의고 약속이고 그것을 자기들은 충분히 했다라고 본다. 그것은 어떤 피해자들을 정말 정식적으로 피해자를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은 가해자를 합리화시키는 합의였어요. 그런 합의는 합의가 아니죠. 과오는 분명히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잘못한 것들을 사과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지난 것들이 상처가 매듭이 돼야 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여성 인권과 또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문제들의 정말 큰 어떤 발전과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전환점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역사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 뭐 그런 것 좀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꽃 같았던 너를 누가 이렇게 했나. 그 강력한 물음에 대하여 우리 모두 그 책임을 통감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대의 소녀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시절이고, 그 시절로 우린 돌아갈 수도 없어요. 제 노래 Going Home을 통해서 역사적인 아픔, 고통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공감하고, 할머님들이 소녀였을 때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곳에 있나, 왜 이렇게 됐나. Going home. 돌아가고 싶어. 꿈속에서 나는 going home. 언젠가는 끝이 날 거야. 지옥 같은 날들도 끝나겠지. 그때까지 살아야 해. 수도 없이 죽고 다시 살아야 해. 돌아가면 이 고통을 끊어낼 수 있을까. I'm going home.
손을 뻗으면 금세 닿을 것만 같아. 이렇게는 안 돼. 다시 일어나야 해. Going home. Going home. Going home. going home.